내 이름은 곧 죽을년이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곧 죽을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름 앞에는 제 얼굴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밥 먹던 며느리,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천사 같다고 하던 그 아이가 제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소리 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베개를 붙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질문 하나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가족을 위해 일어났던 제 삶이 그날부터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밥 짓는 냄새, 주전자 끓는 소리, 손자 민우가 웃으며 달려오는 발소리까지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니, 저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고 힘든 하루가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이겠지. 못하겠지. 설마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겠어? 하지만 그 이름 옆에 붙어있던 이모티콘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해골 모양. 그걸 보는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은주의 웃음은 가식 같았고 민우의 밝은 목소리마저도 그 아이가 나를 닮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이 가족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실수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직접 확인해보자.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며칠 뒤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민우와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할머니, 엄마 폰 비밀번호 알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허공에 패턴을 그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게 비밀번호구나. 아이의 말은 아무 뜻 없었겠지만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은주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민우가 말한 그대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진동음이 조용히 울렸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연락처였습니다. 제 이름, 곧 죽을년. 그건 분명히 의도된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방이었습니다. 헬조선 며느리방이라는 이름의 단체방. 그 안에는 낯선 말투들이 오갔습니다. 그 늙은 인간 오늘도 간섭함. 아직 안 죽은 게 신기하다.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야. 그 문장들을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밥상을 차리고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널던 제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불편한 잔소리꾼이었을 뿐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대화창 안에 제 사진이었습니다. 명절날 찍은 가족 사진을 잘라서 제 얼굴 위에 해골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간 언제쯤 사라질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 아이의 민낯을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던 지난 세월이 그날로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가면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됐던 며느리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가스불 자주 잊어버리시던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치밀한 복선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은주는 이미 제 보험 증서와 통장 서류까지 손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험 확인해 드릴게요. 그 말에 속아 서랍 속 서류를 맡겼던 게 화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이 아이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준비하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가족분과 상의는 하셨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날 저는 통장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내 삶을 다시 되찾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다음 날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거래했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집을 팔려고요. 예, 갑자기요. 급해서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가족도 몰라야 합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죠. 자식들 때문에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을게요. 당신이 남겨준 이 돈, 이제 정말 내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매수자 구했습니다. 현금 거래고 바로 계약 원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이 내 손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은주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은행 자주 가시네요?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제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산책 좀 나갔다 왔다. 혹시 통장 같은 건 잘 챙기세요.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죠. 이 아이는 나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 모든 서류를 한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 다 끝났어. 내일이면 진짜로 이 집을 떠나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고기, 잡채, 미역국, 마치 생일상처럼요. 은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호화로워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죠. 은주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 이름, 내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니?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곧 죽을 년. 그걸 본 은주는 식은땀을 흘렸고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이었어요. 오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놓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해놓고 그걸 농담이라고 부르니? 아들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은주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그래. 내 말 맞다. 그냥 다 끝이야.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등기 이전 서류야. 집은 이미 팔았어. 뭐라고요? 은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요? 민우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충동적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충동.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욕이 충동으로 보이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사진 몇 장, 손자의 그림 한 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 한 상자. 모든 걸 캐리어에 넣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계단을 내려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택시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3개월 후, 제주도. 지금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립니다. 텃밭에 토마토를 심고 바람이 부는 날엔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욕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젠 압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제 이름은 곧 죽을련이 아니라 존중받는 이름 김순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